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4월 20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 이야기를 좀 돌이켜보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을 뭐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상승할지 뭐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좀 유사하게,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코스피라고 얘기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가장 그래도 유사하게 좀 동행했던 것들이 12개월 포워드 EPS인데요. 그러니까 즉 실적에 이제 지수가 이제 연동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다만 대부분 비슷하게 가지만 어떤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아주 강하게 상승했거나 강하게 하락했거나 이런 어떤 변곡점에서는 주가가 이 코스피가 실적보다 좀 먼저 간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요. 과거 2008년으로 한번 돌아보면 뭐 이때도 이랬습니다. 이때도 보면 2008년도 이렇게 보면 분명 지수는 이때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실적은 나중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때 우리 코스피 역시도 지수의 반등은 찍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언제 들어올까라는 것이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변동성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확 만들어지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변동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외국인들은 지수가 실적이 바닥을 찍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 지수도 현재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해서 오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이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이만큼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실적은 이제 앞으로 계속 실적이 나올 텐데 계속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 주가의 오른 부분, 이 부분이 어떤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변동성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보인다면 그때는 변동성이 조금 사라지고 어떤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의 시작점은 실적이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뭐 코로나가 뭐 다시 이렇게 확 커진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2분기 말이라든지 혹은 뭐 3분기 초 이렇게까지 보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면 여전히 이 빨간색이 외국인인데요. 빨간색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그냥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샀다 팔았다 정도를 하는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 쭉 올라온 상황이죠. 아마 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시작되려면 실적의 어떤 좀 확인이 어느 정도 있거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과거랑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실적보다도 코로나의 어떤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런 거 역시도 사실 이 지수를 지수를 예측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 종목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디톡스가 30%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메디톡스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케어젠이라는 회사도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도 거래가 정지된다거나,
이 개별 종목에도 수많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기 힘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뭐 IT 업종, 뭐 그 서비스 업종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모였을 때 지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어떤 많은 어떤 것들을 다 흡수하는 지수의 앞날을 맞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이 지수에는 기업들 내용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 금리, 어떤 유가, 어떤 정치적 어떤 이벤트 여러 가지까지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방향을 맞춘다.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일간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피가 여기 아주 3월 19일 날 이때 탁 바닥을 딱 찍었을 때 가장 많이 어떤 문의가 왔던 거는 이제는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문의가 많았고요. 좀 아쉽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가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오늘 저희도 게임주를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은 오늘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 않았다면 이 종목을 절반 정도만 매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두 종목은 워낙 저평가되고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조금 여유 있게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약간씩 비싸지면서 뭐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시장의 어떤 이런 좀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게 변동성 구간이 아니었다면 뭐 전량 매도가 아니라 그냥 절반만 매도하고 나머지 추이를 좀 볼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런 정도로만 시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만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 시장을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확인하는 그날과 어떤 분산을 통해서 좀 참고하자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도거래 두 번을 빼고 벌써 한 5차례 정도 분산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내용인 것이고 아주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주식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항상 높은 수익률을 내고 우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을 예측은 뭐 불가능하다. 기업들 하나하나의 어떤 대응도 버거운데 시장을 예측하고 인버스를 한다. 이거는 좀 상당히 어떤 거의 신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를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시장 상황이 뭐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다만 뭐 어떤 효과가 있는 어떤 무언가가 뭐 연구 과정 안에 현재 있다라는 것이 먼저 좀 공개되면서 좀 시장에서 어떤 좋은 반응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모릅니다. 렘데시비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은 좀 마음 놓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V자 반등을 이용해서 저는 일부 매도할 것들은 매도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라는 것은 그냥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고 그 회사가 적정 주가, 적정 가치에 비해 조금씩 비싸진다 판단되는 것들은 매도를 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적정 주가보다 확실히 싸고 저평가이라면 그거는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 홀딩 해야겠죠. 근데 오늘 한 종목 게임주는 적정 주가에서 계속 좀 비싸지는 사실 뭐 별것도 아니니까요. 그 펄어비스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매도한 것은 최근에 실적들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이런 실적이 계속 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하향되니 적정 주가가 낮아지고 지금의 가격은 좀 비싸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와서 일단은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영향도 있었지만 그냥 기업을 본 것 같아요. 기업을 보고 매도를 한 것인데, 만약에 시장이 멀쩡했다면 일단 절반만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었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를 한 부분도 있고, 게임주가 세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비중을 좀 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의 V자 반등은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 PER의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EPS는 계속 하향될 것이고 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라는 것은 EPS 실적과 PER의 관계로 설명하기가 가장 쉽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우니까 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적은 거의 고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을, 이 주가를 설명할 때 이 실적은 설명이 쉽고 나머지에 모두 다 이유를 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 최근의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실적은 하향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가라는 것이 EPS와 PER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계속 EPS는 하향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오르려면 이 PER이 올라야겠죠. 뭐 이런 관계인 것이죠. 근데 이 PER이라는 것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이 PER의 이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실적은 하향하는데도 불구하고 PER이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뭐 코로나가 뭐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은 좋아질 거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들, 혹은 어떤 치료제가 나온다면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 혹은 뭐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로 올라온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어떤 건드리는 뭐 만약에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 EPS를 반영하는 것 같진 않고요. EPS를 뺀 나머지 어떤 외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코로나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늘거나 증가하거나 뭐가 재확산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 PER이라는 것은 상당히 빠르게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장세를 보통 상당히 그 변동성 장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장세. 그랬을 때 좀 주의할 것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 다음에 한번 보고요. 이런 것이죠. 이 PER만 올랐을 때 이 변동성을 극복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순간순간을 매수 매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EPS를 기다리자니 뭔가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평균 회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평균 회귀 뭐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평균 회귀라는 게 어떠한 중심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것이죠. 이 평균값에 이것이 자꾸 가까워졌다가 떨어졌다가 근접했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뭐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는데, 주가 역시도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EPS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이라고 보고 실적에 PR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EPS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EPS가 현재는 하향되고 있고 나중에는 바닥을 틀어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PER은 어떠냐면 이렇게 된 상황 같아요. 이런 느낌, 과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EPS는 하향하고 있지만 PER은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PS가 바뀔 때도 PER은 움직일 것이고, EPS가 계속 하향하더라도 PER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반등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최근에 코스피의 이 반등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평균 획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평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수익률을 봤을 때 내 계좌의 수익률을 이렇게 봤는데 평균적으로는 이런 계좌를 길을 걷지만 매달로 따져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달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어떤 날은 수익률이 상당히 젖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요때 이것이 나의 실력인가? 실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평균 회기로 본다면. 그리고 실력이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형편없이 저조했을 때 이 달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이게 나의 진정한 실력인가? 그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 회계에서 봤을 땐 이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한 이런 달에 과신할 필요 없고요. 못한 달에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고 봐요. 길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중심값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실적이 하향되고 나중에 실적이 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요 정도 온 거고 앞으로도 실적이 하향될 거고 언젠간 실적이 상향되겠죠. 그 사이에 PER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PER, 이 주가는 PER이 올라서 올라간 것이지 실제로 코스피의 실제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1400까지 빠졌을 때 지금이 코스피가 한 1888 정도, 그러니까 1900이라고 보면 코스피가 이만큼 빠졌을 때도 이거는 코스피의 진짜 실력이 아닌 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체력이 아닌 걸 수도. 그리고 이때도 진짜 실력이 아닌 걸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1900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고요. 이 1400이 왔다고 너무 한국이 망한다거나 이렇게 볼 필요 없다라고 봐요. 이 중심값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 중심값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이전이 중심값이었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가. 이때 잘 생각해 보면 글로벌 어떤 선행지수들이 턴하는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때 글로벌 선행지수를 턴하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었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하락한 것인데, 저는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와중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확 빠진 거죠. 근데 이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코스피의 체력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중심값만 좀 보고 가자라는 생각이고, 이 중심값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과거에 선행지수가 턴했던 그 정도까지는 를 중심값으로 좀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버핏 지수를 보면 한 80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코스피는 저평가 구간인 것은 맞다. 그래서 길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비중을 확대하는 데도
비중을 무조건 확대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종목에서 매도할 것은 매도하면서 새롭게 편입할 것은 편입하면서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고평가되어 있는 것까지도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고평가된 거는 매도하고 다시 저평가된 애들로 갈아 껴주고 뭐 이런 것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좀 저는 이렇게 좀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반등하는 것인데 이때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었고 지금 올라오는 이것도 그렇게 기뻐할 거는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긴 시계로 본다면 아직 코스피의 중심값에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그 사이사이에 포트폴리오의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EPS가 하향되고 있고 주가는 상승하고는 있지만 이 EPS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그때 뭐 시장에서는 2분기 말, 뭐 3분기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언저리 혹은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코로나가 조금 더 안심이 되는 어떤 구간에 온다면 그때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고 그때는 변동성 구간이 아닌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버스의 문의 최근에 인버스 문의가 많았거든요. 이것은 일단 답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대답은 저희는 일단 인버스를 일단은 좀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이번 주인가요? 그죠?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좀 계속 많아질 겁니다.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들 미국도 IBM, 인텔,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될 건데요. 아이고. 그럴 건데요. 아마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PER의 어떤 반응도 좀 남았을 것이고 PER이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포트폴리오는 관리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서 좀 있습니다. 예, 좀 너무 어수선했죠 오늘 방송이. 예,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마치고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보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